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 마케팅의 판단은 정치가 아닌 권력이 아닌 소비자가 하는 것이 맞다. 네. 소비자가 그에 대한 철퇴를 내릴 것이고 그에 대한 호응을 할 것이고 본인들이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이고 우리가 가슴 아픈 부분, 우리가 뭔가 거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폄훼이고 그리고 조롱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어떤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일배 폐쇄 이것도 공론화하자고 해서 또 화제입니다. 김어준 뉴스공장은 그럼 본인들의 편은 잘한다 슈퍼챗 쏘고 지금 자기들을 아프게 하는 것은 저기는 도를 넘었다 폐쇄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장담컨대 언론 탄압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지금 아마 정용진 신세계 회장 대국민 사과했을 것 같은데 뭐 장도혁 대표는 지방선거용 인민재판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고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기업의 마케팅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마케팅의 컨셉이 무엇이었던 또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 범법적 영역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이 마케팅의 판단은 정치가 아닌 권력이 아닌 소비자가 하는 것이 맞다. 네. 소비자가 그에 대한 철퇴를 내릴 것이고 그에 대한 호응을 할 것이고 근데 정치권이 나서서 권력이 나서서 스타벅스 먹지마 불매운동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권력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계속 대한민국 시장주의 체제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리고 본인들 입맛에 따라서 지금 어떠한 이런 혐오적인 발언이나 혐오냐 아니냐를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본인들 뭐라고 했나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약 30년 넘게요. 북한을 찬양해도 누구 한 명 잡혀간 사람이 제대로 없어요. 대한민국의 인공기가 휘날려도 잡아간 사례가 없어요. 미국 깃발을 불태워도요. 우리 동맹 미국기를 불태우고 미 대통령 처형식을 해도요. 화형식을 해도 잡혀간 사람이 없어요. 다 뭐라고 했습니까? 표현의 자유라고 했어요. 근데 본인들이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이고 우리가 가슴 아픈 부분, 우리가 뭔가 거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폄훼이고 그리고 조롱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어떤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으면은 애초부터 이런 거에 균형적인 발언을 해왔어야 된다. 왜냐하면 저도요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었던 그리고 특정 인물이 됐던 조롱하거나 너무 극단적인 조롱을 하거나 비판을 넘어선 인격 모독적 조롱을 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주의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일관돼야 되는 것이다. 이거는 좌우의 영역이 아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미 스타벅스는 지금 정치권의 논란을 벗어나서 국민적 이슈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건 역시도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이 판단할 이건 정치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네. 지금 뭐 표현의 자유, 뭐 조롱 혐오 표현 이런 얘기 하셨는데 좀 그 조롱 혐오 표현 강력한 제재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일배 폐쇄 이것도 공론화하자고 해서 또 화제입니다. 뭐 같은 답변이실까요? 똑같죠. 예를 들어서 지금 좌파 유튜버들이요. 참 이게 우리 당 너무 못해요. 좌파 유튜버들 진짜 가짜뉴스 많이 쏟아내거든요. 그리고 인신공격은 도를 넘어선 지 오래예요. 네. 근데 이거 어떻게 개인이 다 일일이 대응을 합니까? 이거 감당도 안 될 정도예요. 제가 이거 당 차원에서 이거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당이 이런 거 참 못 싸웁니다. 네. 이거 대응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근데 지금 우리는 작은 얘기 정도 이게 무슨 별것도 아닌 얘기를 팩트에 근거한 얘기를 해도 고소고발을 당해요. 우리는 정말 팩트가 아닌 거짓 허위 선동을 해도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내 입맛에 안 맞기 때문에 일배는 폐쇄. 그러면 저쪽도 김어준 거 하나를 뭐 폐쇄를 해야겠군요. 김어준 뉴스공장은 네. 자 그러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인데 그리고 여기에 누구를 희롱하느냐로 따지면 제가 볼 땐 좌파 유튜버 거의 다 사라질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좌파 유튜버 중에서 장동혁 대표님 스토킹으로 접근 금지된 유튜버 있어요. 고발하지 않았어요? 네, 접근 금지된 유튜버 있어요. 거기는 여기 우리가 유세하는 데마다 우리가 방문하는 데마다 찾아서 옆에서 다 조롱 욕설 이래요.
그럼 본인들의 편은 잘한다. 슈퍼챗 쏘고. 지금 자기들을 아프게 하는 것은 저기는 도를 넘었다. 폐쇄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장단컨대 언론 탄압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는 인터넷 언론사 문 닫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입맛대로 언론이나 여론을 조성하게 될 겁니다. 이거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주적을 찬양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했던 양반들이 자기들을 희롱하면 안 됩니까? 이거 어디에 있는 이분법적 잣대입니까? 그 일베를 제재해도 좋으니 잣대가 똑같아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잣대가 똑같아야 된다. 아니면 제재 자체에 반대하시는 건가요?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거죠. 표현의 자유 분명히 있어야죠. 근데 자유에 반드시 따르는 것은 책임입니다. 네,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의 자유를 도를 넘어서 억압해서는 안 되지만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 책임의 소지가 넘어갈 때는 이것에 대한 것은 무조건 다 풀게 되면 이건 자유가 아니죠. 이때부터는 방임이죠. 그죠? 근데 이 구간을 정말로 조심스럽게 설정해야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저도 하루에 조롱글이 수천 개, 수만 개는 뜰 겁니다. 이 중에선 간혹 가다가 전 댓글을 안 봅니다만은 잘. 이거를 보다 보면은 간혹 가다 누가 보내주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게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나 정말로 사실 무근인 이야기들 온갖 게 다 돌아요. 제가 혐중 정치인, 대표적인 혐중 정치인으로 소문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 무비자 입국 정책 반대하면서 대표적인 혐중 정치인으로 언론이 낙인을 찍었어요. 근데 인터넷에서는 제가 화짱저라고 해서 중국인이란 또 소리가 돕니다. 그러니 이게 예를 들어 그러면 김민수 중국인이야. 어떤 중국에서 활동하는 여자애랑 손깍지를 끼고 사진을 찍었어. 그럼 이래서 김민수 중국인설이 또 돌았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그냥 한두 개가 아니라 도배를 했습니다. 누가 퍼뜨렸는지 몰라도. 그럼 그 여성분 같은 경우 우리 당에 아주 오래 있었고 우리 당의 손수조 대변인이 최고위원 났을 때 그 캠프에 있던 분인데 제 팬이라고 해서 제 대기실에 들어와서 사진 한 청을 찍고 나가신 분이에요. 근데 김민수 미인계 당했다설부터 시작해서 별게 다 나와요. 내가 애가 5명인데. 제가 애가 5명 있는 아빠인데. 그러니 지금 이런 것들을 당해도 우리도 화가 나지만 그 화가 나고 이 시작점을 제가 고소고발해서 진짜 다 집어넣고 싶었지만은 근데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저여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타인이어서도 안 된다. 줄리도